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 못한 나라들도 많았는데 국내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일단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차트들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한 또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실업률 발표, 이제 고용과 실업률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12월 미국 이제 실업률과 고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이 아마 이걸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나오면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조금 이따 차트 때 미국 쪽도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한 요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좀 이제 앞으로 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영상에 대해서 제가 매일마다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매주 한 번 정도, 아마 이제 꼭 날을 정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수요일 정도에 올리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 올리면 저도 좋은데 이제 매일 올리려다 보니까 제가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가 이걸 구독자를 늘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독자는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거 올리면 잘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금 구독자가 700명 조금 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했을 때 그냥 올라갔던 수치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마감 시황은 사실 그렇게 구독자가 올라가는 그런 방송은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안 올라가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그런 걸 올리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니, 이 물고기가 좋습니다. 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를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제가 공부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했던 거를 좀 요약을 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쭉쭉쭉쭉 공부를 이제 커리큘럼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그런 교재를 만드는 게 제가 일단 지금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시간이 조금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생각보다 너무 진행이 안 돼서 그냥 마감 시황 자체도 제가 이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지금 워낙 중요한 게 이제 QT 관련된 이슈, 결국 통화 정책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이제 매우 이제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만 바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슈 같은 것들도 주에 한 번 정도면 웬만한 이슈들은 제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이제 한 번 한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움직였던 거랑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약간 좀 목이 요즘에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긴 해가지고 좀 목이 안 좋은 부분은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현선물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현선물 추이, 현물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미국채 10년까지 차트는 좀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 1드갭과 좀 패드 모델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그리고 나스닥 추이,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ISM 비제조업 지수 좀 발표됐던 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들 뭐 코스피, 코스닥 등등등등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보유하고 있는 현대해상이랑 뭐 우리금융지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일단 요일로 보는 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 날 종목인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 좀 이렇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한 1.2%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은 1.5%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이고요. 빨간 색깔 부분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 매도로 돌렸다가 결국 매수로 좀 프로그램 순매수로 끝이 났고요.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 같은 경우에 외국인 3,1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일중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외국인 6,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 개인이 2,400억 매도, 기관이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6,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4,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5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 22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2.7조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누적적으로 개인과 기관 매도 중이고 이제 선물로는 기관이 매도 중이고 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뭐 오늘 매수하긴 했지만 여전히 1.1조 정도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개인과 이제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 기관은 뭐 거의 그대로고 외국인이 매도,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 외국인과 개인이 살짝 매도 중이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개인이 조금 크게 한 2조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나중에 좀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일드갭이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거고요. 이제 페드 모델은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페드 모델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델이고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라는 건데 보시면은 뭐 여전히 낮은 레벨이죠. 뭐 사실 특히나 이제 페드 모델 금리에 민감한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또 빠지면서 뭐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감안하면 지금 사실 빠진 것도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비싼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를 이제 좀 긴 시결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부담,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페드 모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점점 더 밸류에이션 부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부담 심하다, 이제 꽤 좀 심한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같은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뭐 좀 이격이 나 있긴 한데 뭐 저는 어차피 미국 쪽이 더 빠지리라 봅니다.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죠. 이제 뭐 딱 단기로는 같이 빠질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좀 다른 모습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일단 양쪽 완화가 끝이 났다. 이제 테이퍼링하고 결국 QT로 가는 사이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고요. 어제 영상에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거기다 어차피 이제 또 자사주 매입하면은 2% 세금 매기는 게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되면 이제 생길 예정이고 뭐 재무 부담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자사주 매입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채권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그 빚을 토대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던 건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자사주를 매입할 그런 유인이 떨어지는 거죠. 채권 조달을 해서 자사주 매입할 유인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부담도 뭐 심해져서 이제 조금 자사주 매입이 전보단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도 뭐두 나라 다 이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치인 거죠. 오히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신용잔고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치 먼저 살펴보면 23조 7천억 정도 되면서 증가를 했습니다. 2천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근데 뭐 증가했어도 어차피 고점 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저는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제 어차피 결국은 주추세는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레벨도 그렇고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화량 지표 M2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밸류에이션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S&P, 이건 높을수록 이제 고평가인데요. 이제 역으로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 S&P나 뭐 나스닥이나 둘 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하늘 색깔, 파랑 색깔 선인데요. 고점 치고 이제 원래 예상치가 66 정도였는데 62 정도 기록을 하면서 뭐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마 서비스 쪽이나 제조업이나 수출액이나 우리나라 다 추세 자체는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가 뭐 제가 경기가 하면 충격이 그냥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경기는 뭐 좋을 텐데요. 그냥 그 경기가 너무 좋아졌던 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떨어진다. 그냥 가속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일간 한국 수출액이 이렇게 좋고 실제로 월간으로 치면 600억 달러 넘으면서 뭐 거의 뭐 사상 최고치들을 다 갱신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일수를 감안 안 한 그냥 월간으로는, 근데 사실 수입 금액이 더 커서 이제 사실 저번 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뭐 600억 달러가 넘었어도 수입이 더 많아져가지고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물가는 사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물가가 안 올라가려면 우리의 마진율 자체,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수입은 비싸게 해와서 수출은 싸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물가가 공급 명목 현상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뭐 정말 심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조금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 넘었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전히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도 코스피 같은 경우 이미 추세도 꺾였고 S&P는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습니다만 뭐 조금 조심할 단계에 둘 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 뭐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200일, 120일, 그 다음에 이제 50일 하회하고 있지만 이게 시차가 이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일자 데이터여가지고 아마 이제 3월 이제 3% 급락했던 이제 어제 거가 반영되는 건 아마 월요일일 텐데, 아마 이제 그때 이후로 데이터들은 아마 이제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가 아니죠. 1998년도 저점,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 금융위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이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파, B파, C파 이렇게 해서 좀 미중력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가 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1파, 3-2파라고 보여지고 여기도 뭐 똑같이 저점 그어서 뭐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딱 다이고 빠졌죠. 그래서 딱 다이고 잘 빠졌기 때문에 뭐 3-1파가 맞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3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거의 기준선 부근까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뭐 조금 이따 요렇게 빠지면서 RSI도 이렇게 쭉 빠지지 않을까 보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지금 이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살펴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가 1, 2, 3, 4, 4를 못 쓰네요. 네, 이제 5 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한 파동 끝이 났다. 3-1파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여기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고점 뭐 잘 다였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깨질 때 두 번의 이제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과 이제 B파 고점을 이렇게 그어서 오늘은 좀 길게 그은 이유가 있고요. 여기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A파 저점 여기인데요. 이제 저점 보시면은 잘 다였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가 A, B, C로 저는 빠졌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A, B, C 해서 채널링까지도 해서 C 저점을 거의 잘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깼을 때 C가 이제 끝이 났고, 여기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 C가 정말 완전히 끝이 났구나 좀 사후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매도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이제 선물 매도를 했던 거를 이때였나요? 뭐 그때 좀 저는 빨리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실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는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벌었다 보니까 좀 그냥 빨리 이익 실현하자 이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기억하기에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파 저점하고 또 여기 A파 저점하고 그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근데 저는 일단 요 ABC가 큰 A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B가 나올 자리인데, 그게 아마도 이제 ABC, BC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B가 큰 게 나왔다라고 보고, 이 추세선이 이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데, 일단 여기서 한번 무너졌다가 크게 다시 반등은 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선행 스팬을 계속 못 넘고 빠지고 있죠. 거기다 이제 기준선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반등했지만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어제도 제가 그랬지만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분명히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고 뭐 둘 가능성이었는데, 기준선을 못 넘고 여기 구름대를 못 넘는 한 뭐 저는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요 정도 부근에서 여기서 푼 매수를 했고요. 이제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좀 푼 매수는 했습니다. 전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 구름대 이탈하면서, 구름대 이탈하면 또 26일 프랭스팬 역전될 거잖아요. 이제 그때가 가장 사실 숏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고, 근데 여기 이제 또 기준선과 여기 구름대를 좀 넘어가면 뭐 그때는 좀 이제 내가 틀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이나 이제 조금 약간 자기 성찰, 진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봐보자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볼린저 이렇게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봐서 뭐 이렇게 좀 볼린저가 벌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좀 하방의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은 여기서 이제 멈춰 있을 텐데요. 26일 동안 이제 고점은 여기고 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기준선은 상당 기간 이제 멈춰 있을 겁니다. 여기 저점을 뚫리지 않는 이상, 구름대가 뚫리지 않는 이상. 근데 보시면 이제 전환선은 이제 이틀 뒤부터 쭉쭉쭉쭉 내려올 겁니다. 9일 동안에 고점이 이제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그럼 기준선하고 전환선도 역전이 되면서 그때 주가가 같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나긴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 한 333 정도까지 엘리어트 계산치로 빠질 수 있다. 한 여기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3주봉에 거의 이제 주봉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3주봉으로 보면 딱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제 뭐 한 요 정도? 거의 한 이 정도? 아니면 뭐 딱 이렇게
이거 여기 정도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 정도로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거의 4파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이제 직전 이제 4파 정도였긴 하네요. 4파 시작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여기로 주봉상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있어서 어차피 결국은 위든 미스는 좀 저는 강하게 틀이라고는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기도 그렇고요.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계속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구간이다. 뭐 50일, 200일 여기서 역전되기도 했고 50일, 120, 200일 다 데드크로스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게 여기서 넘더라도 해도 뭐 거의 뭐 이렇게 갔다가 결국 빠지는 추세라고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도 반등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구름대를 못 넘고 있죠. 기준선도 그렇고 여전히 여기 오라고 보고요. A, B, C, A, B 그 다음 C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쭉쭉쭉쭉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한 파 끝이 나고 A, B, C로 좀 나름 크게 조정 보이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부터 조금 살펴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가 이제 1, 2, 3, 4, 그 다음 5에 1, 2, 3, 4, 5로 한 파동이 저는 끝이 났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A, B, C로 A, B, 그 다음에 이제 B가 A, B, C로 B 나오고 지금 이제 C라고 봅니다. 한 여기까지 한 4,400 정도가 계산치 정도 돼서 뭐 거의 한 200 이동평균선 여기 정도에서 그냥 숏 했던 거 좀 청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해서 MACD도 좋아 보이지 않고 뭐 단기 반등은 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조금 이따 차트 자세히 분봉으로 보겠지만 단기 반등 후에 빠질 거라고 보고요.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졌다가 주가 또 떨어지니까 거래량 올라가는 상황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RSI도 다이버전스 났다가 뭐 또다시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5점 치고 A, B, C, B, C로 A, 그 다음 A, A, B, C 그러니까 여기가 A고 A, B, C, B, C로 저는 큰 B가 완성됐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큰 A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는 C에 1, 2, 3, 4 4가 뭐 이렇게 갔든 바로 빠지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제 C의 1이라고 보고요. 또 2 갔다가 뭐 3으로 4로 5로 뭐 이런 식으로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금 반등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게 아마 여기를 넘지는 못한다. 그 4 반등이 어차피 1을 못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몇이죠? 여기 저점이 이제 4764 되기 전에 저는 빠진다라고 봅니다. 뭐 한 요 정도 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도 뭐 똑같은 상황인데 뭐 살짝 좀 다른 게 이제 미국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검은색깔 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3-3번이잖아요 인생이. 실제로 뭐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고점에서 무너질 때도 3-3번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돌파 한 번 시도, 두 번 시도, 세 번 시도해서 완전히 깼죠. 그래서 3번 이제 깼으면 아마 저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름대 위치였기 때문에 잠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지만 다시 이제 구름대까지 깨면 여기 한 이 정도 부분까지는 최소 와르르르 무너지리라 봅니다. 200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근데 실제로 계산상으로 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스닥은. 추세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고 뭐 여기서 요거 단기 반등한 거 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추세가 저는 너무 많이 무너졌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가 1, 2, 3, 4, 5로 5회 1파든 5회 5파가 완성이 됐는데 결국 롱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전고점을 넘고 전 사신다는 걸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빠진다고는 계속 보긴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롱으로 너무나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전고점을 넘고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뭐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20,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머물러 있고 언제든 반등 가능성, 뭐 MAC도 그렇고 높은 상황이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고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 좀 많이 조심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주봉은 뒷변동성 너무 큰데 이제 한번 이제 여전히 26일 프랭스판 여기 이제 호전이 됐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좀 저는 충분히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마 뭐 제가 봤을 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을 하면서 여기 기준선 부근에서 반등 좀 했습니다만 뭐 여기도 여전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냥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빠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여기도 기준선 부근 반등했지만 뭐 여전히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구름대 미치고 여전히 여기 5, A, B, C에 1, C에 2, C에 3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그 다음 4, 5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보고요. 뭐 유로 스톡스 같은 경우도 여기 5파 고점 치고 A파 떨어지고 나서 작은 A, B, C로 B파 나온 다음에 C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항생 뭐 반등하고 있으나 저는 뭐 좀 중국 관련된 쪽은 뭐 지금 다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일단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중국 쪽 물가가 지금 너무 높은데 중국 쪽 물가가 지금 너무 높은데 유동성이 없는 거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높은데 유동성인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상황 상당히 저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어서 진짜 뭐 버블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이제 화내서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조금 약간 리스크 있는 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상해든 항생이든 뭐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면서 26일 횡스팬 곧 역전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린저 밴드 계속 모여 있긴 해서 뭐 머지않아 곧 위든 미치든 저는 좀 튄다라고 보고요. 뭐 달러 원은 오늘 뭐 고점 쳤다 좀 빠지긴 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금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봅니다만 뭐 저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모양새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추세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금리 어제 많이 또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BEI 내려오고 금리 올라가면서 실질금리 완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2년물 빼고 근데 증시엔 10년하고 30년물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30년물은 이제 거의 0%를 향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증시 상당히 좋지 않고 금도 이제 반대로 가거든요. 실질금리랑.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질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여기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A, B, C로 빠졌다가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시 이제 2, 3 이렇게는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더 간다라고는 보고요. 미국채 10년물도 뭐 결국에는 저는 구름대 넘은 이상 쭉쭉쭉쭉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중기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좀 하락하긴 했지만 일단 뭐 여기 이제 구름대를 넘길 때 당연히 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일단 아직까지는 전선 기준선 넘어서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되고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여기를 조금 매물대가 두터운 만큼
좀 힘있게 쭉쭉 돌파하면 좋겠지만 좀 저항은 좀 거세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재 주가 한 15,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 7만원까지도 가야 될 주식인데 여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주 환원 정책이고요. 근데 일단 뭐 대주주가 어차피 주식담보대출 400억 받은 거 400억 정도 이제 추정컨대 담보 비율을 봤을 때 있는데 그거 어차피 갚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갚아야 되는 걸 감안했을 때 어차피 뭐 올해 정도에는 저는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사실 밑 작업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제가 올해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액면 분할 한번 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이미 끝내놨잖아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는 다 끼워졌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딱 세 번째 단추만 하면 되는데 뭐 유상 감사를 하든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든 뭐 세 가지를 다 하든 뭐 결국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뭐 계속 좀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이제 매물대가 있는 거죠. 여기를 좀 돌파하면 더욱더 깔끔할 것 같은데 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뭐 단기 조정은 좀 있더라도 결국에는 구름대 하회하기보다 결국엔 좀 벗길 것 같다 위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 금융지주도 그냥 밸류에이션 먼저 보면은 뭐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대 수익률 17.7% 상당히 양호한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26일봉 스팬 여기 뭐 다 호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종목들 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 살펴보면 카카오부터 살펴보면 현재 주가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거의 적정하거나 뭐 살짝 싼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지금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좀 비싸 보인다.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차트 보면은 뭐 떨어지는 칼날이죠. 여기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반등했다가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는 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A, B, C고 그 다음 뭐 B 정도 나오고 뭐 C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 길이만 봐도 이 C 길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뭐 결국 한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최소가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결국 단기 반등했다가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추세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줄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주가 84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뭐 매우 많이 저는 고평가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기대 수익률도 근데 여기는 뭐 항상 고평가여서 뭐 그냥 크게 차이는 없는데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뭐 거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차트를 보면 뭐 여기도 이제 구름대 밑으로 뚫렸기 때문에 뭐 차트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좋을 게 없죠. 지금 완전 안 좋은 차트 모양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38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그래도 저는 좀 저평가가 사실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충분히 뭐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가격은 왔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상으로도 일단 기준선 부근 정도까지 사실 좀 올라와 있긴 한데 뭐 일단 장이 저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서 이제 좀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준선 깨지거나 뭐 구름대 여기 깨지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매수를 하신다면 뭐 지금도 가능은 하겠지만 뭐 구름대 정도는 깨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DLNC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3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평가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싸다라고는 생각은 충분히 드는 주가 레벨이고요. 뭐 요즘에 좀 올라서 기대수익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같은 경우도 뭐 DLNC 같은 경우에 구름대 돌파했기 때문에 뭐 차트는 뭐 나빠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다시 재차 구름대 하회하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살펴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냥 A 나오고 이제 585 A가 떨어진 모양인 거죠. A가 나오고 A, B, C로 B가 나오고 뭐 저는 이제 C로 빠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차트는 좋지 않다라고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완전 횡보를 하고 있죠.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 사실 천정권에서 이런 패턴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밸류에이션 감안해 봤을 때 뭐 구름대 다 하회하고 뭐 상당히 부정적인 모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어제 뭐 사실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크게 드릴 뭐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결국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시는 조정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질금리가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좀 그냥 몸을 사리시다가 아니면 저처럼 숏을 하시다가 그때 이제 좀 실질금리 1, 2 됐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좀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회계 쪽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진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제가 이제 진짜 실제로 그런 이제 뭐 복지관이나 뭐 그런 데 부분 쪽에 가서 이제 그냥 진짜 처음 이제 어린 애들부터 이제 진짜 완전 기초부터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완벽한 그런 이해 이제 왜 자본주의가 이제 실제로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은행과 뭐 그런 회사채 시장 아니면 이제 에쿼티 이제 이런 주식 시장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지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흐름 그리고 뭐 회계 뭐 아니면 이제 뭐 주식 쪽 뭐 아니면 채권 쪽 아니 뭐 대체 투자도 있죠.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원유 같은 거 뭐 돈 되는 거면 사실 다 해야죠. 사실 뭐 이제 왜냐면 다 해야 될 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계절은 다 하면 안 되는 계절이고요. 지금 투자는 이제 실질금리 1하고 2가 되는 계절에는 이제 대체 투자 이제 좀 약간 주택 관련된 상업용보다는 주택이 낫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정도 뭐 원유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뭐 원유보단 금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 해칭엔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다 똑같은 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뭐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실질금리가 올라갔을 때 오는 인플레이션일 때 이제 금이 좋은 겁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때는 오히려 금이 좀 빠졌었죠, 역으로. 그때가 아니라 뭐 그런 대체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는데 뭐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 이론을 그렇게까지 신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 뭐 여러 가지 조금 안에 보면 좀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차피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납득이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 실제로 이제 좀 쓸만한 내용들만 해서 좀 강의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여러 가지들이 뭐 통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단계여서 원래 계속 오래전부터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런 전체적인 부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제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게 정리해야 될 책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이제 원서로 영어로 된 책으로 한 이 정도 있는데 이 하나하나 다 정리하려면 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좀 진행되는 부분 좀 하나씩 될 때마다 조금 뭐 제가 직접 꼭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 내용 자체를 다 유튜브에도 또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좀 될 때마다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방송은 그렇기 때문에 주에 한 1회 정도 하는 거고 뭐 꼭 그렇진 않지만 한 수요일 정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뭐 조금 날짜가 변동될 수는 있다.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간 또 고생하셨었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